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거시경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일본이 지금 현 경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가장 강력한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일본이 되고, 그 일본 중에서도 일본은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낮은 금리에도 저성장을 주도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금 빠질 수 없는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는 미국을 주목하면서 미국의 경제가 어떤지, 물가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신경 썼었지만 미국이 경제가 좋아지는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발표되게 되면서 지금은 시선이 돌려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지 아니면 유지하는지, 일본 물가는 어떤지 주의 있게 보면서 거시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일본은 최근 금리를 동결할지 아니면 인상할지에 대해서 동결을 한다고 발표를 하였지만 원래는 6월 금리를 인상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이슈의 영향과 갑작스럽게 발생하게 된 지정학적 리스크 등 감안하게 되어 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일본은 금리를 동결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계속 물가가 야금야금 오르고 있어 일본 중앙은행은 10월경에 금리를 0.25% 정도 인상할 것이라고 이러한 것들을 전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일본을 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에 대해서, 엔캐리 트레이드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계속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지, 일본 경제 상황을 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부터 구독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 등도 같이 운영하게 되었으니 영상 내용이 좋거나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사주시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바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 일본이 금리를 동결하였지만 금리를 동결한 이유가 세계적인 이슈, 미국 관세 등의 영향으로 만약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거시적으로 불확실성 요소만 더 쌓이게 될 뿐이라고 말을 하면서 거시경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금리를 동결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도 비슷한 결로 말도 했고 말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도 일본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세계에 끼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현 경제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이 쌓이고 있는 것을 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다음에는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을 언급을 하였으며, 그에 있어서 일본 중앙은행은 일본이 지금 역대급으로 물가가 많이 높은 상황이 펼쳐졌으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물가가 이전에 8%, 9% 이렇게 높아져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진 지 30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1%, 2%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것만 느껴도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 소비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물가가 무려 3% 이상 오르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물가는 무척이나 높으며 또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이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상황 속에서 일본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어서 저렴한 엔화가 형성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엔화로 인하여 관광 수요가 늘어나게 되어버리면서 외국인들에 의한 물가도 상승하게 되었고 외식 물가는 폭등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어 물가가 오름으로써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경우 금리를 인상하지 않게 되어버리자 엔화의 가치는 무척이나 많이 절하가 되어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을 더 많이 비싸게 사야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버려 이것도 물가 상승 요인으로 꼽기도 하였으며, 다른 나라의 경우 물가가 이렇게 오를 때에는 대개 주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리를 인상하면서 물가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금리로 조절을 할 수 있는 주거 물가와 서비스 물가가 오른 것이 아닌 식품 물가, 상품 물가가 무려 6% 이상씩 올라버렸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소비를 함에 있어서 무척이나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만 하여도 주거 물가의 경우 물가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주거 가격만 금리를 올려 매수세를 줄여주기만 하여도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었지만, 일본의 경우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주거 물가의 경우에는 거의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식품이나 상품 물가의 가격이 올라 금리 인상을 더 미루게 된다면 아마 일본은 더 심각한 수준의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일본은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과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동결을 하게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것을 증명하듯이 지금 일본의 채권의 가치는 단기 채권의 경우 지금 일본은 0.5% 금리와 비슷한 상황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2년물의 경우에는 0.75%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으며 10년물은 무려 1.5%, 20년물은 2.4%, 30년물은 3% 가까이 채권 가격이 하락해 있기도 하며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이상할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도 채권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 하락으로 갚아야 하는 이자율만 늘어나고 있어 일본도 국채 매입을 축소하여 일본은행이 국채 보유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금리 급등 등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일본 우에다 가츠오 총재는 작년부터 기준금리 인상과 국채 매입 축소를 통하여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을 사실상 양적 긴축 국면으로 전환해 왔다면서 일본의 경제 상황과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암시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말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일본마저도 일본의 금리 인상을 할 때 전 세계를 눈치를 보면서 미리미리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다 말해주면서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일본이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인상할 때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외에도 다른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을 잘 일으키면서 경제 성장을 주도를 했었지만 일본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고 해도 일어나지 않아 디플레이션 속에서 혼자 저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무려 30년 가까이 유지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대부분 들어봤을 법한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 것이고,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위험성이 되어버린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엔캐리 트레이드는 과연 무엇이길래?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본 명칭으로 와타나베라고 부르며,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저성장의 연속이었었기 때문에 재테크를 하려고 해도 증시도 오르지 않고 집값도 오르는 것만 올랐기 때문에 재테크가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가정의 살림을 책임지는 부인들은 재테크에 있어서 외국 시장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죠. 일본은 낮은 금리를 형성하였으며 그렇게 일본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다른 나라에 투자만 하여도 이득을 보게 되는 구조가 형성이 되어버렸고, 이렇게 일본의 엔캐리를 시작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이 낮은 금리가 형성이 되자 경제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또 돈이면 죽고 못 사는 헤지펀드들이 과감하게 투기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었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돈을 빌릴 때 빌리는 이자율이 무척이나 적게 형성이 되었고, 이에 반하여 미국만 하더라도 금리가 1%, 2%대로 형성이 되다 보니 낮은 금리 덕분에 경제 성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대부분의 자산들은 금리보다 더 상승하게 되어버려 일본에서 돈을 빌려 이러한 곳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형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려 이러한 기간이 무려 10년, 20년 이렇게 말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찾아왔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미국은 금리를 무려 5%까지 상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버리기도 하죠.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금리 인상을 미리 결정하는 나라도 생기고 따라 결정하는 나라도 생기게 되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자 다 같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일본은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인상을 할 때 일본은 금리를 인상을 하지 않고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하게 되어버리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5%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정적으로 지급이 된 것이었으며, 그렇게 전 세계 시장은 일본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 전 세계 특히 안정적이고 상승력이 높았던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이 코로나 이후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어버려 코로나 이후에 일본에서 돈을
돈을 빌린 사람들은 역대급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고 한다면 일본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의 경우 갚아야 하는 이자율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 인상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것을 증명을 하듯이 24년 8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자마자 엔캐리드 트레이드의 청산이 일어나게 되었고, 자산들은 급락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무려 하루에 10%가 넘는 하락을 했고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고, 이것을 지금 전 세계는 두려워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본도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할 때 작년처럼 갑작스럽게 하지 않고 전 세계에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다 말을 해주면서, 우리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네는 미리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전부 알려주게 된 것이었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세계에도 충격을 줄 수 있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시장에 충격을 주어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불확실성은 계속적으로 생겨나게 되어 이것은 바로 경기 침체에 직결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일본은 잘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번 4월에 미국에서 발생한 관세 이슈였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인상을 한다고 하자마자 증시는 발작을 하게 되어 하락을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 때문에 경기 침체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사도 많이 나왔고 공포까지 오게 되어버리면서 하락을 더 크게 일어나게 만들기도 하였죠. 그렇게 지금 같은 상황은 경기가 좋은 상황인 것은 아니고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감이 만든 증시이며,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지 않아 대부분 조심스럽게 경제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